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터키 바락제 어제 아시아 시장이 일제히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죠. 2248을 기록했고요. 미국도 약세였는데요. 다우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지수가 0.5% 밀렸고 나스닥도 0.2% 밀렸습니다. 아시아의 약세가 미 증시에서 좀 멈춰졌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었는데 미국 증시도 약했고요. 사실은 뭐 미국이 하락하지 않고 올라졌다고 한들 아시아가 그걸 또 같이 탄다는 그런 이 최근의 흐름도 아니긴 하죠. 터키는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데요. 터키 사람들은 터키라고 부르는 걸 싫어한답니다. 터키가 칠면조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터키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 튀르크 이렇게 부르는 거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터키는 사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중심이었죠. 유럽에 이제 이 동유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거든요. 소위 좀 지금은 좀 어렵지만 뒷심이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에 러시아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좀 갈등이 있고 이런 국면인데요. 리라 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도 움직이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명품 사러 간다면서요. 예, 투자자들은 지금 이 터키의 튀르크의 명품 살 때가 아닙니다. 정말 평상시에 사고 싶었던 주식, 좋은 주식이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식을 터키의 자산을 산다면 이해는 되는데 터키에 무슨 명품 백을 사러 간다, 코트를 사러 간다.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좋은 자산을 고를 시점, 시장은 흔들리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희가 터키 얘기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게요. 시장이 꽤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고 뉴스에서도 터키 금융시장이 곧 절단 날 것 같은 분위기이고요. 어제 특별히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터키. 투르크 위기 해석을 좀 해야죠. 일단 빠지는 데는 빠지는 이유를 대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어제 가장 많이 얘기한 건 사실 터키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몇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하지 못했던 시장 분위기에서 약간의 충격이 오자 이거를 크게 반영하는.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만큼 빠진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오래 모신 지인이 있는데 간밤 늦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왔습니까? 네. 기회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길게 얘기 안 하시죠? 장 팀장, 기회야?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별일 없으시죠?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빽살 때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봤고 이런 경험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단기 수익률 기대치가 높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죠.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얼어 있고 자금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 주변의 스마트머니들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의 하단을 제어를 해주고 분명히 들어오는 시장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스마트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이 정도면 기회야라고 생각하는 이 자금들이 있는 한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한 하락이면 좀 불안함을 좀 접고 봐야 되는데 빠진 걸 어쩌겠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아침에 우리가 터키 얘기하면서 미증시 얘기도 했었고 환 얘기도 하면서 그럼 결국은 오늘은 테마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코스닥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테마도 안 먹힌 거죠. 일단
남북 테마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이 정상회담 이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면서 그리고 뭐 미국에서 종전 선언은 뭐 이르다라는 이 의견을 내면서 일제히 다 뱉어내고 밑으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 리포트한테 한 방 먹은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제는 골드만삭스 바이오 리포트에 한 방 또 먹었죠. 예. 어제 하이닉스 플러스 나던데요. 어제 하이닉스 플러스 났어요. 네. 만약에 정말 모건 스탠리 친절한 모건 스탠리 씨가 대한민국 투자자 다치지 말라고 얘기해준 의견이면 어제 플러스 낼 분위기 아니었죠, 사실. 어제 시장 그 분위기에. 어제 바이오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물론 바이오 한 번도 싼 적 없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네 말 틀렸어라고 얘기 못하죠.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안 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바이오 어려워서 안 만지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소위 코스닥 시장이 죽어납니다. 그럼 어제 방향도 없고 종목도 없고 시장이 먹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시장 한마디로 평가해 보라고 하면 매도가 많아서 빠진 시장 같지는 않아요. 뭐 엄청난 매도가 쏟아져서 3천 몇 피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매수가 말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본인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 왜 굳이 꼭 지금이어야 돼? 라는 결론이 내려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면 매수는 뒤로 밀려 있게 됩니다. 근데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로 물러나 있는 매수에 체결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가볍게 밀립니다. 그래서 어제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환 얘기 뭐 해야 되겠죠. 예. 환이 어제 5원 플러스 냈으니까요. 여기서 한 방 더 반영 나오면은 1140 보입니다. 지난번에 장중에 노크했던 자리가 1140 이 언저리 자리였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안고 있었고 우리도 이 시장 얘기하면서 환이 안정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냅니다라는 부분 설명은 뭐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 부분의 퍼즐도 어제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합니다. 뭐 터키의 이 위기가 전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자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로존 와장창창 분위기 때는 사실 우리가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까지 공부해 가면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근데 그 당시 때는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시계를 좀 돌려보시면 그때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게 시장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감이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유로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유로화 블럭이 깨진다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이 나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터키, 투르크가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때 충격을 재현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라봤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건데요. 자세히 보면 소뚜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장 분위기 분명히 올 거고요. 예. 그게 뭐 오늘 시장인지 뭐 내일 시장인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힘든 거지. 분명히 소뚜껑이었구나라고 네. 인정하는 시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거에서 어쨌든 발단이 기인된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경제 상황이 취약하지요. 예. 취약하니까 그렇게 된 그래서 거죠. 흔드니까 이제 흔들리는 건데 네. 발단 자체가 어떤 이 경제적 상황이나 투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긴장감 상황, 그 뒤에 트럼프가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을 달리 볼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준비된 자료 한 페이지도 안 봐도 오늘 방송 끝낼 수 있는데요. 뭐 준비한 자료니까 보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증거로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달러 오르는 거 불편합니다. 달러 올랐을 때 신흥국 지수 빠지는 거 우리 이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그런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구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올라도 신흥 증시 오르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빠지면 올라가고 달러가 빠지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빠지고 일반적 그림이죠. 이유는 머니무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키커런시 달러가 시장으로 풀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열심히 일하러 나가야 될 때, 다른 통화로 바꿔서 일을 해야 될 때, 즉 달러가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내릴 때, 이때는 손에 달러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달러가 싸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통화로 빨리 바꿔야죠. 다른 통화로 바꿔서 그 통화가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회귀 본능을 갖죠. 빨리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흥국 쪽에서는 자금이 빠지죠.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반영되는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이번 터키 사태는 달러 강세를 자극하는 요인인 게 맞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달러가가 위로 반영 나오고 유로가가 밑으로 반영 나오고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은행들이 터키 은행들 지분 들고 있고 대출 익스포저가 뭐 일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로존으로 전이되냐라는 스토리를 쓰자마자 달러는 당연히 강세 요인이 생깁니다. 이거 시장에 분명히 불리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악재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이 소위 트루크의 위기가 정말 현실이 됐을 때 정말 유로존으로 위기가 전이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 블록에 들어가 있는 터키도 아니고요. 유로화를 쓰고 있지도 않고 이 개별 통화를 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파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스 흔들릴 때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그리스는 유로 블록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로화를 쓰는 곳입니다. 드라크마로 돌아간다 안 한다 뭐 얘기가 많았지 결국 안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로존 내에서 이 문제가 생겼던 거기 때문에 그때랑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과거에 봤던 자라로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보시는 것 좀 이따가 뭐 차트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간 선거 날은 다가오는데요. 뾰족한 다음 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 가지고 일부 만들어냈는데 뭐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결국 이거 과하게 가면 우리도 힘들잖아. 소위 말해서 이 수입차들한테 이 관세 25%씩 물리면 내가 다음 달에 차 바꿀 때 비싸지잖아 라는 생각 다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 슬로건이니까 뭐 이 슬로건 하에서 미국 좋죠.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냈고요. 국제사회로 끌어냈는데 협의한 만큼 안 따라주니까 요즘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란의 제재를 부활시켰고요. 러시아하고 약간 불편한 사이가 됐죠. 러시아하고 불편한 사이가 됐고요. 터키 대놓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한 방 세게 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뭐 터키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요, 라고 설명하는 페이지인데요.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브런슨 목사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란 제재를 부활시킨 부분에 대해서 터키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난 그 제재 안에 따르지 않겠다. 나는 그쪽에서 원유도 계속 갖고 들어올 거고 천연가스도 갖고 들어올 거다. 개김성 투철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 터키 문제 생기면서 이 리라가 과도한 약세를 타게 되니까 트럼프가 역시 장사꾼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리라 약세로 갔을 때 니네 수출 유리해질 테니까 관세 더블로 매겨주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진짜 죽으라는 건가? 라는 쪽으로 흘러간 거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터키가 이 IMF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손을 벌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용인해 줄지 모르겠고요. 예. IMF가 미국 입김 그렇죠? 내에서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신청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딱 하나 남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땐 모라토리엄이거든요. 그래서 모라토리엄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위기의 전이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의 시나리오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뭐 사실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최악의 스토리부터 기억이 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뭐 블럭 유로존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뭐 신흥국들로 뭐 조금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뭐 아르헨티나 페소도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요즘 뭐 번진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뭐 이란 뭐 이집트 뭐 요런 정도 생각하지 요 탄이 뭐 대한민국 뭐 대만 뭐 이렇게 날라오는 거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도 뭐 안전치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시점 자체가 이 뉴스 나온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과도한 우려, 실체보다는 우려가 높은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요즘 다음 페이지 먼저 여기서부터 예. 먼저 보여드리죠. 지금 터키 리라도 그렇고 러시아 루블도 그렇고 중국 위안도 그렇고 뭐 어마무시한 약세 속도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미국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죽어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안기는 시장 분위기인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어제는 브라질 증시가 올랐습니다만 이 신흥국 반등이 급락할 때는 뭐 다 같이 빠진 거고 반등 주도하던 대표적 국가가 브라질이었는데 최근 브라질 같은 데도 조금 머리를 숙이고 나니까 혹시 이거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거 말고 다른 신흥국들도 요즘 이 반등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시 둔화로 가나라는 스토리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주가입니까? 네. 러시아는 그렇게 잘 버티고 있네요. 예, 한번 찬차례 죽고 나서 네. 채웠잖아요. 예. 최근 게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 상황에 녹아 있는 예.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빠진 폭 보면은 사실 주식 접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어제 네. 술집에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힘들었었던 거는 어제 일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뚜껑 입디다라고 얘기하는 시점 올 때까지는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던지라는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기운 내셔야 될 시점으로 봅니다. 네. 자, 오늘 터키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터키 얘기는 또 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터키 얘기가 터키 갈등이 투자자에게 눈을 가립니다만 다는 아니기 때문에요. 종목 이야기를 계속하고 종목 발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 좀 코멘트 좀 하실 게 있으시죠? 네, 새로운 종목 찾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예. 어제 종목 골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어제 예. 테마도 없고 방향도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까지 불렀던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은 진짜 잘 버팁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저희가 7월 23일 날 아침 방송 소개를 했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박살나 있는 주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보면은 그때 시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난 것 같거든요. 뭐 이유가 뭘까요? 다 APT 사업 얘기합니다. 예. 아파트 사업 아니고요. 예, 네. 뭐 훈련기 사업인데요. 고등훈련기 예, 사업, 예. 고등훈련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7조짜리 사업 정도 되는데요. 이게 뭐 이후에 뭐 미 공군 후속으로 뭐 수주 따고 제3국까지 수주 영향 미치고 하면 한 50조짜리 사업 봅니다. 물론 이 50조짜리 매출 카이한테 다 잡히는 거 아닙니다. 뭐 로키드 마틴과의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총 4조가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3조도 뭐 약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대비해서는 상당한 업사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파전이고요. 뭐 바깥에서 들리는 뭐 소문은 다들 뭐 종합해서 들으셨을 테니까 조만간 발표된다는 겁니다. 이번 회계연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다들 뭐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늦어도 8월 말 9월 초까지는 발표 난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과 보잉 컨소시엄 양파전이고 이 양파전 중에서 지금 최근 카이 기대감이 부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이거 소위 따면 크다라고 얘기하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기대감의 확률이 존재하면 시장이 어려워도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그 분위기에서도 버텨냈었던 어제 3%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또 종목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내일이 또 우리가 휴일이어서요. 글로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휴일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터키 얘기하다 오늘 방송 시간 다 갔는데요. 네. 뭐 마지막 코멘트는 짧게 하죠. 언젠들 시장이 쉬었습니까? 뭐 생각해 보면 언제든 쉬운 시장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읽으면 지금 제일 힘들 때가 기억해 보면 바닥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역으로 읽어보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